그래서 오늘 좀 뭔가 내용에 대해서 좀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좀 힘을 모아주셔서 재능교육투쟁이 좀 더 힘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진행해볼까요? 대략적으로 몇 쌍에 이렇게 뭐 올라온 강동식 운영자 박경성 조합원이 올린 글과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엄연히 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을 뭐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얘기 먼저 오늘 이런 부분을 제안한다라는 부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투이라는 이름으로 가칭 공투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뭐 다 알지 않냐 이렇게 하진 말고요. 우리 논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를 전제로 좀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동식 아니면 뭐 강동식 동식 예, 먼저 좀 얘기했죠. 지난 대표회의가 아침 3월 26일이었나? 그때 하여간 논의되어졌던 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어쨌든 투쟁을 심도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집중해서 할 거냐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로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의 이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논의를 해서 투쟁하는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상당히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단 늦춰졌어요. 거의 한 달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내부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이견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투쟁과 그동안 같이 해왔던 일단이가 한탄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취지로 오늘 저희가 말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된 여기의 어떤 이견에 대해서 지금 각각 어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은 핵심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재능교육 내부에서 진행되어졌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당사자들끼리도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밖에서 그 사실관계, 팩트 그 자체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전제해놓고 판단만 좀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재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시기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종탑 농성이 시작되기 전과 후의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종탑 농성이 시작되기 이전 상황에서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노조 내부의 어떤 상황 관련해서 노조 내부의 논의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아마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이 종탑농성 이전에 그 노조의 내부 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가 하나의 지금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종탑농성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한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판단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이런 거거든요. 가령 종탑농성 이전에 노동자 내부에 일정한
주체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나 견해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있다라는 거죠. 없지 않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견이 왜 발생했고 그 원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아마 견해가 각각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탄 농성이 시작되면서 현재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의 논리가 세 가지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논리는 기존 지도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강동석 유명자 정상들이 관련된 부분을 기존 지도부가 말하자면 노동조합 내부에 그러한 그 형식 자체가 무너져 있는 노동체계가 무너져 있는 것 이전에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 중탄 농성 올라가서 하고 나서 시작된 게 뭐냐면 노조 내부 체계를 뭐 비대위 체계든 선거 체계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는 기존 지도부의 말하자면 노동자 운영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재능 투쟁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말하자면 오류와 과오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노동자들은.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기존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기회주의적 지도부이거나 투쟁 회피적 지도부이거나 아니면 노동자 운영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그렇게 파행된 무너진 그것에 대한 어떤 전적인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져야 된다. 그냥 그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 하나. 그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가 첫 번째 제 요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가령 그 동탑 농성에 돌입하기 직전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래서 투쟁 전술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지도부가 말하자면 투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와 관련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역시 같이 좀 노조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아까 말했던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노동체계가 무너진 그 과정에 대한 원인과 이걸 맞물려 있는데 거꾸로 그 이전까지 오히려 투쟁에 대해서 미온적이었거나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덜 적적이었던 동지들이 오히려 현재 노조 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기존 지도부는 그 대선 전과 관련된 투쟁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대한 어떤 논의 과정에서 현재 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그런 과정을 사실상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 종탑 농성이라고 하는 게 재능 사측을 향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 얽혀있는 이 문제를 미해결인 상태로 남겨둔 채 그걸 사후의 과정으로 종탑 농성 이후의 과정으로 다 모든 걸 이월시켜버리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얻어내게 된 거였고 그것이 이후 노동자 체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현재 이 시간에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과 각자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현 노조 측이 이야기하는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탑농성 이후에 진행된 이 모든 과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진행되어진 거다.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기존 지도부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내부 과정을 부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제가 말한 앞에 두 번째 문제에 다 종속된 문제이지 그것이 독립적인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뒤에 진행된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곁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른바 비협세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쪽에 대한 어떤 그 논의를 좀 모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약간의 이해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 필요하다면 약간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까지라고 보는 건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 또 기존 지도부 또 기존 공대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기자회견을 둘러싼 과정에서의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공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저한테 직접 그 홍창원 동지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았고, 저는 그 문제까지도 오늘 공대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이 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비본질적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세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 뒤에 파생된 문제인데, 아까 뭐 회사 측의 교섭 결렬 관련된 뭐 사측의 뭐 이야기라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잠깐 뭐 이야기 할 수 있다면 해보시지 않겠는가. 이 정도를 일단 오늘 논의돼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 짤막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공대 동지와 쫙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좀 잘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 내부에서 평가되고 정리돼야 될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또 공대위라는 이름으로 또 뭐 논의될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의 새로운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은 차라리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럼 오히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다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중심으로 꼭 이게 전제가 돼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이거대로 남겨두고 숙제로 남겨두고 계속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한다는 게 차라리 이 부분을 우회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사청 투쟁 전선을 어떻게 승리하고 성과 있게 마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차라리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재능 상황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뭐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그렇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적 통제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하고 또 일부분은 부동의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사실 이 재능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부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모순이 발생되는 조직들도 서로 투쟁 전선에서 함께 움직이고 싸움해 나가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하여튼 저 입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각 싸우고 있어요. 어느 한쪽은 싸우고 어느 한쪽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중돼서 있지는 못하죠. 그죠? 각각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갖고 얘기를 하되 어쨌든 앞에 사안들에 대한 대표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단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자리가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대표자가 소집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고 왔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쭉 말씀하셨던 거는 어쨌든 노예추의 의견인 것으로 가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각 분위기의 가치 판단, 이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이겠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주체를 내부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사실은 상호 좀 소통하고 일정 정도의 자기 결론들이나 아니면 뭐 쟁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뭐 이후에 이제 대표자 회의 내지 우리 공대위가 뭐 책임 있게 뭐 어쨌든 투쟁이 안 끝나면 안 끝나는 대로 계속 공대위를 통해서 투쟁을 할 테고, 투쟁이 이제 마무리되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또 평가 과정에서 공대위가 또 그런 부분까지 평가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긴 시간 토론을 하자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하나하나의 이 주제들이 사실은 다 쟁점일 수 있고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놓고 토론하는 것이 사실 연대단위가 토론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쳐도 그것을 가지고 주체동지들에게
자,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의 관점은 이러니 동지들 따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론과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각 단위에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자리 성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데요. 전장훈 동지. 지난번 대표자 회의에 제가 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노력 증명이 아니에요. 지난번 대표자의 결정이에요. 서비스를 위원장님 그때 계셨는데 다 동의했어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지금 수립한 거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거냐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단장팀에서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현실. 이 현실 이야기 하자고 지금 모인 겁니다. 우선.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 오늘의 자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바로 각각 다른 것이 왜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 다름을 어떻게 하자고 해야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긴 시간을 내서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자리의 성격이.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 대한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오늘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대표자가 결정한 그리고 오늘 자리에 성립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취지가 어떻다라는 건 대표자 동지들 진행이 있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노력주 의견이라 말씀드린 건 고민태 동지가 말씀하신 세 가지는 이미 가치 판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잠깐만 이견이 있는데 잠깐만요. 얘기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 얘기 한 가지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견이 있는데 홍창도 나한테 먼저 어떤 이야기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이견이 그렇게 존재하는 걸로 나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의제를 던진 거예요. 그럼 남의 동생이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라든가 이 자리의 취지라든가 이 자리의 논의 의제를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네. 일단 근데 저번 대표자회의가 기존 논란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이견차와 관련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논의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아니죠. 거고. 논의했습니다. 내가 말한 근데 아니 잠깐만 왜 한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성립된 자리가 아니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명백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시정을 같이 해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자리가 된 거고 그래서 대표자회의 왜 습득을 안 하냐고 저도 유선으로는 아니고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왜 습득을 안 하느냐 그걸 해야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걸러야 투쟁을 하나로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래서 빨리 논의하자 해서 오늘 모여진 자리라는 거죠. 왜 자꾸 그럼 얼굴 자리를 왜 만들었어요 도대체? 그 제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네? 서비스는 교육국장입니다. 한 분의 의견이 계속 제출되거나 계속 견해를 관찰하는 구성 아닌가? 그 초기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각자의 제출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두 번째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곧바로 반박하거나 마지막에 어떤 메모하셨다가 그 부분을 전체 흐름을 보시고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그 의견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난번 반박 덮어져 이야기한 건 반박 아닙니다. 예. 이건 반박이 아니고 지난번 대표자 회의에 모든 영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는 거고 저도 공들이 누구보다 핏땀 빠지게 쎄 빠지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함정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대표자 회의에서 뭘 결정했냐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걸 확인해 좀 문서까지 오라고 해주시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하고 거기는 각자 의견을 제출하자고 했으면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요. 그럼 지난 대표자에 참석했던 분들이 오늘 회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의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의견 제출을 해줬으면 그냥 각자 의견 제출하는 거 좀 됐다는 의견 제출하는. 네, 그렇게 좀 포함해서 얘기하실 분은 포함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좀 자유롭게 하죠. 일단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두 번 회의에서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방금 3인이라고 저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3인 조합원이 그 제안을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과 또 마찬가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답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의 이견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다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종탑이 올라간 지도 벌써 3달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부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나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나 물론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해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견은 엄연히 있는 거라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어쨌든 그동안의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내용과 관련해서 일정 자유롭게 어차피 좀 일정 한 번씩은 다 말씀하신다는 취지니까 아까 저번에 공대위 대표자리에서 그것까지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각 대표자님들께서 저번 대표자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SNS 상의 글에는 소위 종파파로 찍힌 단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고 그리고 워낙 저희 회원들이 다양한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앞으로도 아마 제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구조가 특이해서 제가 조직 담당자이자 대표자여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가장 많은 공대회를 참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벌어진 풍경을 매 공대회 때마다 보고 있거든요. 대표자회의들, 담당자 회의들.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우회하자고 하든 어떻게 논의하자고 하든 이견을 제출하는 단위가 있는 한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뭘 판단하고 이거는 얘기해봤자 또 제가 이제까지 봤던 공대회 회의의 연속일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회의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내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이 회의가 전차 회의들과 똑같아질 것 같아서 그냥 좀 자유롭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입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입장을 제출 못하겠다는 것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